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한때 2,820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2,820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4% 넘게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에 26조 원 규모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전산업,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 카카오가 7%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5%대 상승해 있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하며 한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수혜에 입을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046억 달러로 2020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2달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휴를 앞둔 6월 5일 목요일, 오늘도 주식 성공백서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어제의 상승세를 받고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14% 상승하고 있고요. 2,8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820선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소폭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54선 지켜주고 있네요. 섹터 살펴보시면요. 역시 오늘 상승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강한 섹터로는 남북 경협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고 있고요. 어제도 강했던 시선 AI와 같은 AI 업종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속보로 이어진 소식이죠. 바로 체코 원전 수주. 역시나 오늘도 원자력 강행 관련해서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한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제1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오후장의 움직임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역시나 시원하게 출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또 지수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망했던 정책주는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크게 올라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 이틀간 시장이 좀 좋은 흐름으로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금 보수적이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을 계속해서 억눌려 왔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제부로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신정부에 관한 정책에 따라서 좀 크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다가 뭐 신규 원전 소식까지 가처분 취소 얘기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잘 갔었던 원전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주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법 개정안이 됐던 아니면은 뭐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사들도 같이 좀 올라가 주면서 원래 좋았던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2,700포인트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 아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코스피 기준 해가지고요. 2,700을 확실하게 열어 젖히면서 2,65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2,650포인트를 확실하게 열어 젖히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3,000포인트에 대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연말까지는 분명히 3,000포인트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3,000포인트가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연이어서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일단은 좀 숨지겼다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오버슈팅 같아요. 2,800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조금 좀 조정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떨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을 크게 잡아주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반도체 대장주를 보기 전에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원래 정말로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들, 뭐 심텍, SNS텍, 테스, 뭐 리노공업, 뭐 가온칩스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다만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언론 매체를 좀 접속을 해보시면 이제는 시장을 사라고 또 많이 부추기고 있거든요. 매수를 지금이라도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올라가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사라라고 얘기하는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좀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 추세는 맞지만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 준다면 저는 오늘 정도는 차익 실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을 보자면 저는 요즘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 매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시간부 개인이 현재 1조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도 보나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은 좀 거래가 죽어 있죠.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큰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하죠. 큰 자금들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많이 뭉쳐 있는 코스피 시장을 적극 대응하다라기보단 낙수 효과라고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대응한다라기보단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항상 우리가 초반에 목표를 잡았었던 1,350원까지 오늘 잠깐 내려왔거든요. 1,355원까지 내려왔다가 약간은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워낙 강세 역할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조금 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채 발행을 좀 어느 정도 해야지 전체적인 추경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살짝은 좀 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하향 추세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화가 강세가 일어나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1조가 들어온 것처럼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보통 반도체, 금융,
자동차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꼭 거기에 대한 힌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자면 현시간부 삼성전자 시장보다 강한 오랜만에 강한 모습 6만 원을 살펴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역시나 어저께와 비교해서 삼성전자보다는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M7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술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면서 하이닉스가 온갖 다 받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랜만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까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뭐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오늘 이 원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역시나 체코 쪽의 원전, 그러니까 계속해서 체코를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 쪽에 대해서 약간은 좀 긴가민가해서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들이 못 갔는데 그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원래같이 시장이 약할 거였으면 오늘 세론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빠졌어야 됩니다. 다만 제가 현 시간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 상황이 약간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점만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지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더 공부해 나가셔야겠는데요. 강한 종목들은 어떤 건지 잘 골라보시고요. 또 전략까지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테마의 발견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음 주 장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키워드들만 엄선해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시대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오전에는 속보로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재발이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주가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일단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진주 같은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고 좀 진주 같은 테마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니까 지주사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제 대기업 총수라고 하죠. 네. 대기업 오너들한테만 집중돼 있던 이 상법이라는 게 개인 친화적으로 좀 개정안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부응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개인 주주들 향으로 친화형으로 바뀌면 외국인, 외부 자금까지 좀 투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그건데요.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이 됐죠. 출범이 돼서 가장 먼저 진행할 거는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일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반에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실행을 해서 다시 법안이 밀려 들어왔고 그게 이제 재투표라고 재의결을 하는데 재투표까지도 조금 과반을 못 넘어가면서 결국엔 흐지부지 돼서 상법 개정안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현 정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국회의 의석 총수를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화라든지 CJ, 뭐 SK, LS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종목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은 한 50% 정도 올라간 종목, 예, 작게는 한 30%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50%나 30% 와 진짜 많이 올라갔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속해서 2, 3년 정도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졌거든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지주사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은 20, 30% 내셨을 수는 있겠지만 위쪽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서야 좀 숨통을 좀 트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자기 본전 왔었더라면 거의 다 탈출하셨을 그런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2, 3년 정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일단은 상법 개정안은 현재 이재명 그 정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실행할 상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제가 더 세게 간다라고 딱 해놨는데 이게 이제 기존이고요. 왼쪽 게 기존이고 이제 오른쪽 게 바뀌는 거예요. 오른쪽 게 바뀌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존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1번. 이사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말만 들어도 좀 어렵죠. 네, 상당히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네. 저도 뭐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지만 상당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사 충실 의무가 그냥 딱 생각나시면 뭘 것 같으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사들이 맡은 바를 충실하게 임하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그냥 회사의 이사직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회사의 충실 의무. 회사가 개인들한테 충실 좀 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장표로 좀 돌아가면 일단은 이거예요. 상법 개정안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원래는 회사한테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거를 이번 정부가 아니라 저번 정부서부터 주주로 확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냥 회사의 오너를 위해서 그냥 회사가 움직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저번에 상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투자자인 주주로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주식시장에 앞으로 좋을 거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가 맨날 머리 아파하는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가슴 쓰린 물적 분할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되면서 LG화학이라는 주가는 현재 어떻게 됐나요? LG화학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고만 쏙 빼가가지고 중복 상장을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 충실 의무가 상법 개정안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서까지는 뭐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진행이 되면요. 아마도 우리나라 코스피 현재 3,000? 뭐 얘기하지만 3,000, 4,0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가 된다면요. 개인 투자자 여태까지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부 자금이라고 하죠. 외부 자금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자사주 소각. 네, 자사주 소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 네,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했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아,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명품이나 네. 아니면은 정말 다이아몬드라고 할게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희소성이 있어서 비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중에 돌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네. 삼성전자 오너인 이재용 회장님이 50주를 내가 사겠다라고 오. 하면 시장에 50주밖에 돌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희소성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돼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원래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다 이제 매입에다가 마침표를 찍으려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비유가, 그렇죠. 100주 중에 50주를 이제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거 50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그냥 평생 없어져서 50주만 시장에 도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50주를 사놓고
자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몰래 파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 희소성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느덧 시장에다 스스스 이렇게 파는 거죠. 뒷주머니로. 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사주 매입의 마침표는 자사주 소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이요 자사주 소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사주를 매입만 할 뿐 소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뒤가 좀 꿀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기업들한테 맡기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자사주 소각 원칙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사주를 몇 퍼센트 갖고 있으면 그 이하로 강제적으로 소각해라. 네, 뒤로 팔지 말고 빠르게 소각해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을 더 확실하게 펼쳐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자사주 소각 쪽하고 그다음에 이사 충실 의무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 뭐 쪼개기 상장,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일반 그 구주주에 대한 보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만 체크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사주 소각하고 이사 충실 의무입니다. 근데 이대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돼서 잘 되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암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불만을 갖게 될까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의 불만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오너들은 현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를 주주로 확대를 하면요. 강성주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MBK 파트너스처럼 뭐 전체적인 펀드를 갖고 대규모 자금을 운집하는 곳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주주들이 매일같이 우리한테 소송 걸 거예요. 제대로 경영하라고. 라는 게 현재 오너들의 그 의견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을 잘하고 자기 사업을 잘한다면 과연 이 주주들이 강제적으로 소송을 걸까요? 저는 이건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너들이 얘기하는 건요. 이 주주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거니까 우리는 그 법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경영에 손 쓸 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해보지 않았잖아요. 예,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강하게 좀 들릴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려면 저는 이런 현재 이사 충실 의무와 자사주 강제 소각 정도는 분명히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자면 일단은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 SK라는 종목입니다. SK. 자, SK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사이 SK라는 종목이 원래 한층 움직임이 없다가 요 사이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0%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월봉으로 볼게요. 어떤가요? 주가 자체가. 네, 움직임이 어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움직임이 그냥 이 강한 박스권, 이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기존에 30만 원을 넘어갔던 주식이 2021년도부터 지금 4년 넘게 그냥 밑으로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요 사이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고 해도 이 종목을 따라서 추격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주식은 지금 수익 보고 나온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매 빼고는. 그러면 왜 이런 주식들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냐? 자, SK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SK의 재무제표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실적이나 이런 걸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보시면 자, 요거를 제가 돋보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돋보기는 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좀 크게 나오죠. 일단 SK의 주주 현황을 보자면 SK의 주주 현황을 잠깐 볼게요. SK의 주주 현황을 보자면 일단 이거예요. 최태원 회장님이 25% 갖고 있죠. 2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회사예요. 그러면 SK의 자회사가 누가 있냐? SK의 자회사, 대표적인 자회사 SK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 스퀘어. 네, 보이시죠? SK라는 이 지주회사가 32%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SK 스퀘어라는 회사인데요. 그럼 SK 스퀘어를 또 SK 스퀘어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굴까요? SK의 가장 핵심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SK 스퀘어 2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주회사인 SK와 SK 하이닉스의 거리는 좀 멉니다. 손자 회사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 수치대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이 수치대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160조 정도 나옵니다. 예, 그중에 20%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는 현재 지분이 그럼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보통 못해도 30조는 나와야겠죠. 예, 이 지분대로만 한다면. 정확하게는 그렇게 뭐 지분대로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SK 스퀘어의 현재 시총을 한번 볼게요. 시총 얼마일까요? 시가총액 17억입니다. 예, 최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조는 돼야 되는데 그보다 절반인 17조예요. 예, 17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SK 하이닉스 때문에 얘가 2023년도에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다가 그나마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자 17조죠. 여기서 17조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 회사인 SK는 과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보겠습니다. 13조예요. 13조. 예, 여기 보이시죠? 이거 13조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지금 저평가가 돼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SK라는 지주회사는요. 하이닉스가 좀 멀리 손자 회사긴 합니다만 그래도 못해도 20조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계산으로만 본다면. 이게 바로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사주의 기준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사주 가지고만 있지 말고 뒤로 팔지만 말고 자사주 강제 소각해라. 자, 자사주 몇 프로 갖고 있나요? 24% 갖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만 25%한 거예요. 시장에 풀려야 되는 25%를 자사주를 25% 매입한 건 좋은데 이거를 소각을 언제 할지 정말 물음표가 많이 지쳐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지주사들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SK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롯데 지주라는 회사예요. 아까보다 거의 7%, 8% 정도 많이 있죠. 32%.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거는 결국에는 상법 개정을 시키면서 이 자사주를 강제적으로 소각하겠다. 이게 뭐 예를 들어 10% 미만까지는 인정.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수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 테니까 이런 지주사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아주잖아요. 예, 조금 조정을 받아주면 그때마다 좀 기회를 삼으셔도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롯데지주라는 회사 자체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사이 50%, 100% 올랐어도 수익이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주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좀 공부를 하셔서 정말 진주 같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상법 개정안 구체적으로 배워봤는데요.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자사주와 같은 개념들 공부해봤습니다.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 흐름 안에서 진주 같은 종목 2가지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고민들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좋으면서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정말 강세입니다. 네. 삼성전자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만 원 선을 이제 앞에 두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23만 원 선도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소식들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는 반도체잖아요. 그쵸. 그 밑에 뭐 삼성바이오, 현대차 이동은 많지만 부동의 1등과 2등은 반도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수출의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는 것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맞죠. 당연히 반도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항상 삼성전자 응원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를 더 좋아했고 막 그런 과거가 있는데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신정부가 나타나자마자
먼저 얘기하는 건 상법 개정안 가장 크게 봤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술이라고 하죠. 네.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건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대미 간에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가 뭐 관세를 더 먹을 거다라는 얘기가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예, 왜냐하면 어쨌든 대만과의 삼각동맹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반도체를 더 비싸게 사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도 현재 신정부라고 하죠. 이정민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멘토니 오늘 반도체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더 이상 따라붙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 뭐 몇 거래일 연속이라고 하셨지만 계속 올라갔지만 삼성전자 과연 지금 비싼 가격일까요? 싼 가격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들도요.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다 있기 때문에요. 아직 따라가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용기를 가지시고 저는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일단은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그 선거 활동을 하면서도요.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그 벤처 기업을 들리시면서 굉장히 많이 반도체 프렌들리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거기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도 어떠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목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쉬워요, 여러분들. 반도체 얘기하다가 조금 또 샛길로 빠지는데 코스피가 3천을 일단 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한 연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까지는. 그러면 코스피가 3천을 가려면 화장품 종목들이 맨날 상한가 가도 이게 3천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요즘 조선방산이 굉장히 좋잖아요. 조선방산이 지금보다 더 레벨업 돼가지고 올라가면은 코스피 3천을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어제는 지주사가 좀 방어를 해줬고 그다음에 오늘은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위에서 끌어주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반도체 무조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밑에 단들 있죠. 뭐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단 애들이 아직도 종목에 상장돼 있는 데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게 되면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들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3천원 올라갈 때는 분명히 이 반도체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지금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약간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좀 돼 있는 겁니다. 이 신속 제정이죠. 예. 요것도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국회 다수의 당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 거 이거예요.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세제 혜택 10%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IRA 법안이라고 있죠. IRA 법안. 이거를 한국형 IRA 법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이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뭐 하이닉스라든지 특히 하이닉스가 HBM은 잘 파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 공제가 들어가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이게 투자를 하고 조금 더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HBM이 비싸니까. 그래서 전 정말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얘기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좀 아시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원래 그 이제 전 정부죠. 전 정부에서 네. 용인 쪽에 이제 지지를 마련해가지고 그쵸.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기타 소부장들이 들어와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왜냐면 반도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인데 네. 물. 물. 예, 왜냐면 반도체 세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전기, 전력. 전기. 네. 전력과 용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끌어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멈춰 있다가 아마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왔지만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에 따른 지금 부품단들의 기업들이 다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더 많아지고 세액 공제까지 받아지게 되니까 저는 반도체 산업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인재 양성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이거는 빼고요. 인재 양성은 빼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예, 여러분들 많이 공부 드렸죠.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CPU라든지 뭐 요즘 반도체 속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앞으로의 AI 성능을 높여줘야 되는 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파운드리. 예. 제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도 잘 팔고 거기다가 원래 하던 메모리도 잘 팔아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큰형님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파운드리 산업을요. 대만처럼요.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점점점 키워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TSMC 저는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대만이 TSMC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이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꼭 좀 집중을 해준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은 약간은 좀 뻔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보여드렸다시피 월봉 보지 않고 일봉 보여드릴게요. 지금 앵커님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6거래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 이 자리가 얼마인가요? 네. 이 자리 54,000원에서 지금 6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간 걸까요, 이게? 예. 그럼 더 따르게 보자면 자, 6거래일 올라가서 분위기 좋은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작년 10월 중순부터 이때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예. 만약에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좋아요 전문가님 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11월부터 6월까지라고 보여드렸죠. 자,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11월부터 6월까지 삼성전자만 난 갖고 있었다. 근데 코스피를 볼게요. 11월부터 6월까지 어떤가요? 박스 크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예. 삼성전자는 그냥 이런 식으로 11월 달 가격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시장입니다. 시장 지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다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코스피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뚫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에 조선 아니면 최소 하이닉스 그다음에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이 따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왜냐? 정말 개인 투자자님들의 비중이 아직도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시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삼성전자가 좀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어쨌든 이 반도체 쪽 HBM 쪽이라든지 분명히 퍼포먼스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물론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삼성전자 열일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는 삼성전자가 또 이 62,000원짜리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라는 게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62,000원, 6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냐. 6만 전자 뚫었으니까 7만 전자 가나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봐야겠죠. 조금 빠른 종목,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오늘 선정을 좀 해왔냐면 결국엔 제가 아까 반도체 생태계를 말씀드렸죠. 위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면요. 그에 따른 낙수 효과 종목들을 보자. 이게 더 빠르다. 이게 더 빠릅니다. 낙수 효과. 왜냐면요. 이 낙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삼성전자 향, 하이닉스 향이 아니라 여기서 TSMC로 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마이크론으로 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재 소재 쪽, 특히 소재 쪽, 그다음에 장비 쪽은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소재는 조금 아닌데 장비 쪽은요. 여러분들 영업 이익률도 엄청 높습니다. 이익률이라고 하죠. 마진율도 엄청 높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눈에 보이는 게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을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영업이익률 50% 가까이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가 여태 주가가 어땠죠? 네, 여태 주가가 바닥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2024년 쭉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물렀죠.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이 47,0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48,000원 라인 뚫고 올라간다면 분명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밀어주면은 주가와 테마는 언제나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반도체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고 여태까지 재미가 없고 조선방산에 비해서 너무 느려서 정말 실증난다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반도체에 들어오시는 건 늦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공부해보니까요.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 앞으로 더 고공행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투토 보유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에 이 힘을 실어준다면요.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또 이 묵직한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탄력적인 리노공업에 대해서도요.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간밤에 테슬라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3% 넘게 빠졌는데 네. 물론 이 일론 머스크가 X에 한 말도 있지만 네, 유럽 시장에서 또 많이 부진한 성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반면에 중국에서는 요즘에 전기차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되게 고공행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중국의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싫어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아직은. 왜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냐 막 이러시는데 저는 용기 있게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아, 이제는 좀 역전이 예. 됐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아디라는 회사 자체가 테슬라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라는 건 맞죠. 이미 기정사실인 거고 네. 물론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죠. 중국 내부에서 판 물량이 많잖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비아디라는 이 회사 차량이 많이 팔린 건 맞는데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비아디가 많이 팔면 팔수록 그만큼 갖은 고초를 다 겪었겠죠. 네. 전기차 화재도 나봤겠고, 우린 모르지만 전기차가 가다가 멈춰도 봤겠고, 그쵸.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다 하니까 요즘에 비아디가 어떻게 나오나요? 되게 완벽한 듯한 나오고 또 외관도 엄청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수출을 점점 확대하는 거죠. 네, 아하. 네. 내수에서 이미 실험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쵸.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1,000대가 이제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또 비아디가 차를 잘 만들어요.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네. 외관도 되게 좋아요. 네. 거기 값도 싸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아디라는 회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진을 한다라는 게 조금 두렵습니다. 그쵸. 특히나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기차를 못 만드는 건 아닌데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 팔고 미국 시장도 잘 팔지만 비아디가 이런 식으로 가성비 있게 나와버린다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장 자체도 좀 뺏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이거예요. 테슬라가 이 빨강색이고 비아디가 하늘색이거든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살짝 비슷해집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또 비슷해요. 그러다가 2025년도 1분기에 역전했죠. 물론
비아디가 더 잘 만들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단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지지를 하면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 쪽하고 중국 쪽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반대 사지 말자. 뭐 이런 게 공공연히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아디한테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역전을 당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면요. 비아디의 이 상승세를 역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다음 점이 중요해요. 이거예요. 테슬라를 이기자마자 비아디가 하는 행동이 뭔가요? 전기차 가격 전쟁. 가격을 30%, 20% 깎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현재 비아디에서 만드는 자동차 이름이 뭐였더라? 시겔이었나요? 시걸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1,050만 원이거든요. 앵커님, 전기차가 1,050만 원이면은 사시겠어요? 저라면 좀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시면. 그쵸. 예, 비아디만 그런 게 아니라 지리 같은 자동차도 유명하거든요. 네. 이런 데도 1,500만 원, 1,300만 원입니다. 상당히 경차가 메리트가 아니라.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성비로 테슬라 이긴 김에 더 누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체리라는 자동차사도 있고 아이언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들은 원래 비쌌어요. 3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으로 막 줄여버린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 비아디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왜 손해 보면서 이렇게 가격을 깎냐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 비아디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밀어줘요. 그러면서 비아디한테 이런 특명을 내립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올려놔. 그러니까 비아디의 약진이 무섭다라고 오늘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능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와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3장 투자의 기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많은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내일이면 휴장을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오후장을 잘 대비해야 연휴도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후장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근데 이게 빠르게는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네. 근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있어요.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가서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의 특징, 제가 오늘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오늘은 하루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불 뿜고 올라가잖아요. 전고점을 뚫고 불 뿜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 더 나옵니다. 그래서 주도주격인 애들을 같이 따라 붙으시는 게 좋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대북주들이 좀 올라갔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주들은 좀 약간 수급에 손바뀜이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저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조선방산 같은 경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지금 100만 원 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원래 주도주였던 조선방산 원전은 살짝은 좀 빼고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어떠한 섹터가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테마 오늘 잘 갔는데 반도체 테마 심텍 같은 거 16% 갔는데 부담스러워요. SNS 텍 맨날 공부했던 건데 10% 갔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럴 게 아니고 간 애들이 더 갑니다. 다만 반대급부적으로 저는 저가에 있는 기아차가 오늘 올라가서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현대차가 오늘 저가에 있는데 많이 올라가서 좋아 보이는데요. 안 간 애들은 안 갑니다. 추세 자체가 밑에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까지 추가해서 조선, 방산, 화장품 쪽, 반도체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빠른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이것저것 정책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었던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좀 지주사들이 조정받으면 들어가 볼까라는 아이디어를 받으셔도 되고요.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뭐 사이가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내수 경제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주들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빠른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이 부분도 항상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휴장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만큼 오늘 배운 꿀팁들로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